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코스닥 지수가 또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750선이 붕괴됐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지난달 27일에 792포인트로 연중 고점을 찍은 후 9거래일 중 5번이나 1%대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한편 코스피 지수는 보합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지만 전기전자 업종이 2% 넘게 오르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에는 미국 12월 FOMC, 트럼프 관련 리스크 확대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많다며 글로벌 이벤트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연구원은 트럼프 불확실성 확대, 차익 실현 욕구 확대, 연말 북클로징 수요와 코스닥 활성화 정책 지연 등 지수 변동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라며 이벤트들 외에도 경기와 기업이익 등 펀더멘털의 변화 요인은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13일 전후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관련 소비주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더불어 KTB 투자증권연구원 역시 이번 주에도 투자자들은 감세한 합의 도출 여부와 최종한 영향에 주목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감세 정책은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때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법인에 대한 소비세 영향도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 금리 인상은 이미 예고됐던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다른 국가들의 금리 인상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주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벤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한 주입니다. 이 트럼프 불확실성과 더불어서 이 미국 금리 인상 그리고 특히 한중 이 정상회담 등 글로벌 이벤트들에 주목해 보시면서 이번 주 시장도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부터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밤 글로벌 증시도 마감 동향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먼저 전거래일 마감 동향부터 되짚어보면서 오늘 증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장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3일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약세를 지속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2.02포인트 0.08% 오른 2,464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글로벌 증시 호조에 따른 투자 심리 개선에 힘입어 아주 소폭이지만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국제유가와 미국 기술주의 호조, 또 아시아 증시 강세 등 대외 환경이 개선되면서 우리 시장 역시 투자 심리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최근 급락했던 전기전자와 의약품에 대한 저가 매수세도 유입되면서 소폭 올랐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에 나서며 상승폭은 다소 낮았습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홀로 388억 원을 사들였고 외국인도 401억 원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기관이 1,402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가 2.48%, SK하이닉스가 3.5% 올랐습니다. 현대차는 1.8% 마이너스, 포스코는 0.6% 역시 내렸습니다. 네,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밀려서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왔던 지난 금요일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9.4포인트 마이너스 1.25% 떨어진 744.0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 반등에 장 초반에는 상승 출발했는데요. 장중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중소형주 매도에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홀로 1,169억 원을 순매수한 가운데 외국인이 822억 원, 기관이 125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와 담배가 8.6% 내렸고 통신장비가 7.7% 역시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셀트리온이 1%대 상승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대, CJ E&M이 0.1%대 역시 상승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 상황과 마감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도하고 매수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 2위 종목인 SK하이닉스, 그리고 역시나 대형주인 NC소프트의 매기가 쏠렸습니다. 반면 기관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2위 종목인 SK하이닉스에 가장 많은 매수세 유입했고요. 이어서 넷마블 게임즈와 삼성전자 순으로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 순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진에어를 가장 많이 팔아치웠습니다. 이어서 삼성중공업과 한국항공우주도 매도세가 출회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금호타이어 종목 가장 많은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기관은 현대중공업과 KTNG에도 역시나 매도 스타일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매매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파라다이스 종목 가장 많이 팔아치웠고요. 이어서는 홈캐스트와 펄어비스 종목에도 많은 매기가 쏠렸습니다. 코스닥 시장 기관의 경우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가장 많은 매기가 쏠렸습니다. 이어서 인터플렉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부터 보겠습니다. YI케어를 가장 많이 출회했습니다. 이어서는 신라젠도 매도했고요. 뉴프라이드에도 많은 매도기가 쏠렸습니다. 코스닥 그리고 기관 역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신라젠 종목 많이 팔아치운 기관입니다. 이어서는 셀트리온과 파라다이스 순으로 출회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와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다시 한번 1%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내년 1월 WTI는 배럴당 1.2% 상승한 57달러 3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는 이번 주 주간으로는 1.7%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중동 리스크가 국제 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지난 금요일에는 작용했던 분위기입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한 이후 이 중동의 전세가 불안해졌는데요. 여기에 따라 원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공급 과잉이 다소 해소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이어서는 미국의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현지 시간 8일 뉴욕 증시는 고용 호조로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다우지수와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먼저 다우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117.68포인트 상승한 24,329.16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또 나스닥은 전일 대비 27.24포인트 상승하며 6,840포인트라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전일 대비 14.52포인트 상승한 2,651.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유럽 지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브렉시트 1단계 협상 타결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과 영국은 현지 시간 8일 아침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브렉시트 1단계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브렉시트 논의가 1단계 협상 타결로 정상 궤도로 돌아오면서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걷히며 투자에 호재가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 순으로 유럽 증시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국의 FTSE 지수입니다. 전일 대비 1% 오른 7,393.96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 역시 올랐습니다. 0.28% 상승하며 5,399.09포인트로 장 마쳤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도 0.8% 오르며 훈훈한 기운을 불어넣어줬습니다. 닥스 지수 13,153.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간밤에 국제유가 역시 상승, 그리고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역시나 호조를 보였던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예상 체결 지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8시 56분 지나가고 있고요. 역시나 글로벌 증시 호조에 우리 시장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7.26포인트 오르며 2,471.31포인트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와 예상 선물 가격 역시 전일 대비 소폭 올라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종합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대비 0.56포인트 소폭의 상승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744.62포인트의 출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출발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순으로 살펴보시죠. 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전일 대비 2,000원 상승하며 260만 2천원의 출발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차입니다. 전일 대비 500원 역시 소폭 상승하며 15만 9천원의 출발 준비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포스코가 약간의 약세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일 대비 500원 떨어지며 33만 원의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대모비스와 롯데지주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전일 대비 7,000원 상승하며 2.6%의 강한 탄력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6만 9천원에 오늘 장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롯데지주입니다. 전일 대비 300원 상승하며 59,200원의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반대로 롯데칠성은 1%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17,000원 하락하며 124만 원의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과 오리온홀딩스 그리고 영풍 역시 모두 상승 출발 예견합니다. 아모레퍼시픽 3,000원 상승한 32만 2천원의 출발 예고하고 있고요. 오리온홀딩스 50원 상승한 27,200원에 예상됩니다. 영풍도 2,000원 상승하며 103만 원의 출발 예고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태광산업도 보겠습니다. 9,000원 하락하며 117만 원에 거래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양유업은 전일 종가 대비 큰 변동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66만 3천 원에 거래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가 오늘 500원 하락하며 33만 원에 거래를 출발 예상하고 있고요. 카카오와 셀트리온, CJ 오쇼핑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두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됩니다. 먼저 카카오가 오늘 1% 상승하며 14만 500원에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셀트리온이 역시 2,400원 상승하며 19만 8,500원에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CJ 오쇼핑도 1.9%대 상승 기록하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4,400원 상승 예견하면서 22만 9,900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파라다이스 역시 350원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250원 상승한 28,50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엔터 종목인 SM 역시 350원대 상승 예견됩니다. 35,050원에 거래되며 1%대 상승 예견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도 60원 소폭의 상승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7,830원에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CJ ENM 역시 1,300원 상승 예견됩니다. 1.46% 상승하며 9만 300원에 오늘 장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GS홈쇼핑 종목과 CJ 종목 역시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GS홈쇼핑 1,900원, CJ는 50원의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동시효과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또 12월 둘째 주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 그리고 어떤 종목들의 특징주에 이름을 올렸는지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증시온에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럼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3거래일 만에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2.02포인트 상승하면서 2,464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82억 원과 32억 원가량 소폭 물량 더는 모습을 보였고 개인이 409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사흘 연속으로 매도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업종별로는 하락이 우세했습니다. 전기전자가 2.14%가량 오름폭 시현했고 의약품이 0.7%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음식료품과 섬유 의류, 종이목재와 화학, 비금속 광물과 철강 금속, 유통업과 전기가스업 등이 모두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2.5% 가까이 오르면서 260만 원에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3.55% 오르면서 나흘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전력과 SK텔레콤이 2%대 낙폭을 시현했고 현대차와 포스코, 네이버와 현대모비스 등이 내렸습니다. 반면 LG화학과 KB금융, 신한지주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이틀 연속으로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주 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실사보고서 확인 이후 P플랜 절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진에어는 코스피 상장 첫날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공모가 31,800원 대비 9.9% 낮은 28,650원의 시초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초가 대비 0.9% 상승하면서 28,85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진에어의 지주사인 한진칼은 4.5% 내림폭 시현했습니다. 진에어와 함께 지난 금요일 코스피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딘 동양피스톤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동양피스톤은 공모가 5,700원 대비 10% 하락한 5,130원의 시초가를 형성했고 시초가보다 5.5%가 넘게 떨어지면서 4,84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BGF 리테일과 BGF가 기업 분할 재상장 첫날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BGF 리테일은 상한가를 기록한 반면 BGF는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BGF 리테일의 주식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기준가가 적정 기업 가치보다 현저하게 낮게 형성된 만큼 단기 주가 상승 여력이 매우 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상승 종목은 194개 종목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614개 종목이 하락했던 하루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750선마저 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거래일보다 9.4포인트 떨어지면서 744.06포인트로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816억 원과 138억 원 각각 순매도했던 반면 개인이 1,17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지수가 하락한 만큼 상당수 업종이 내렸습니다. 음식료 담배가 8.6%, 통신장비가 7.73%로 크게 밀린 가운데 IT 종합과 오락문화, 방송서비스, 통신서비스, 컴퓨터 서비스와 인터넷, 정보기기 등이 모두 내렸습니다. 반면 출판매체 복제와 유통업종은 올랐습니다. 셀트리온이 혈액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가 후속연구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1.08%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도 뒤를 이어서 5.13%와 9.65% 오름폭 시현했습니다. 신라제는 5.59% 내렸으며 바이로메드와 파라다이스, 휴젤 등도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CJ E&M과 로엠, 티슈진과 메디톡스, 펄어비스 등은 상승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무상증자 소식에 5.4%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 주당 신주 0.5주를 배정하는 50%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상화폐 테마주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SCI 평가 정보는 13%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또 지난 30일 상장했던 비즈니스온은 현금 배당과 삼성전자의 데이터 역량 강화 소식에 11%가 넘게 급등 흐름 보였습니다. 상장 이래 처음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C큐브와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등 2개 종목이 가격제 한포까지 올랐고 네이처셀과 PCL, 에너지토크와 텔콘 등 4개 종목은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상승 종목은 302개 종목이었고 하락 종목은 866개 종목이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2원 정도 하락했습니다. 1093.3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코스피 200 지수 선물 12월물은 0.7포인트 상승하면서 324.7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금요일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지난 금요일 특징 보였던 특징 업종 4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테오젠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제재에 제형 기술 특허를 등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알테오젠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알테오젠은 자사가 자체 개발한 도메인을 가지는 융합 단백질의 액상 제제 기술을 국내에서 특허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알테오젠은 아일리아 오리지널의 제형 특허를 회피한 고유의 제형 특허를 확보하면서 물질 특허만 만료되면 제형 특허와 관계없이 5년 일찍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일리아는 백내장 및 녹내장 등과 함께 주요 노인성 실명 질환 중의 하나인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입니다. 회사 측은 개발 단계 측면에서 경쟁 기업보다 앞서가고 있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는 앞으로 주력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알테오젠 종목의 오늘장 주가 흐름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도 0.86% 정도의 강보합권에서 출발가 알리고 있습니다. 200원 상승한 23,500원 선에서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넥슨GT 종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급등하면서 지난 금요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NXC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넥슨GT가 강세 보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넥슨그룹의 지주회사인 NXC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넥슨GT의 모회사인 넥슨의 지주회사 NXC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빗의 지분 65.19%를 913억 원에 매수해 경영권을 인수했습니다. 코빗은 지난 2013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가상화폐 거래소이며 국내 시장에서는 3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두 번째 넥슨GT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장 출발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0.734%에서 1.11%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원가량 주가 오르면서 13,650원 선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갤럭시와 컴즈 종목입니다. 세계 최초로 선불 충전 방식의 비트코인 카드를 출시하면서 편의점에서 유통 및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갤럭시와 컴즈는 신용카드부터 비트코인 그리고 편의점 결제까지 모든 결제 수단을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회사 측은 실시간 환불카드 특허를 이미 획득했으며 전국 3만여 개 편의점에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갤럭시와 컴즈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장 출발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4.73% 정도로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280원 떨어지면서 5,580원 선에서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종목 오르비텍 종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전 해체 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발족되면서 오르비텍의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전 해체 시장은 세계적으로 약 44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코엑스에서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원전 해체에 관련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원전 해체 산업 민관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협의회는 국내 기업에서 세계 원전 해체 시장 진출 기반을 구축하자는 목적으로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 KPS 등 원전 공기업들이 참여합니다. 또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등의 민간기업과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약 20개 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원전 해체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수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까지 원전 76기가 해체되며 2020년에는 183기가 해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2030년대와 2040년대 이후에도 각각 130기와 89기 정도의 원전이 해체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주 오르비텍이었습니다. 오늘장 출발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0.5% 정도의 강보합권에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5원에서 20원가량 상승하면서 3,930원 선에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마감 동향과 함께 특징 보였던 종목 4가지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 금요일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시아 증시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 지난주 금요일에 1.39% 올랐습니다. 22,811.0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아시아 증시에서 니케이 지수는 일본의 3분기 GDP가 상향 조정되고 특히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데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만 가권 지수입니다. 역시 0.41% 상승하게 되면서 1398.6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만 증시도 금요일에 역시 미국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0.55% 오르게 되면서 3289.9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무역지표 호조에 상승 마감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금요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짚어보셨고요. 저희 다시 돌아와서 12월 11일 월요일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오늘 출발 구간 양장 지수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03% 정도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2464.8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도 0.25% 정도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746.03포인트로 양장 모두 현재는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출발 구간에서 양장 지수 흐름이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우리 시장 또 종목과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 업종별로는 반은 상승하고 반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의약품 업종이 가장 상승률 높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1.38% 상승하게 되면서 오늘 제약 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통신업종도 0.71%가량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도 통신주 3인방의 강한 흐름 나타내주게 되면서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LGU 플러스의 강한 상승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 개창구로 매수세가 쏠리게 되면서 오늘 통신주 3인방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건설업종도 오르고 있습니다. 0.44% 상승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운수창고업종과 그리고 섬유의복업종 오늘도 0.30%의 상승률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보험업종과 증권업종 그리고 음식료업종까지 모두 소폭의 오름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에서는 의료정밀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0.58% 빠지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전기가스와 운수장비 그리고 철강금속 업종이 오늘 소폭 밀려나면서 현재 0.19%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기전자도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업종도 역시 계속해서 파란불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 1.16%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12,750원 선에서 거래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 거래를 연속으로 현재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0.13%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현재 78,8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장주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합 출발을 이어가게 되면서 현재는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0.31%가량 밀려나고 있고요. 오늘은 259만 3천원 선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LG생활건강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1% 넘게 주가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1.43% 밀려나고 있고요. 117만 1,0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늘 하한가에 들어서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BGF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 29.95% 급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2만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게 되면서 현재 계속해서 개장 직후부터 하한가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만도 종목이 하락률에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5.52% 빠지게 되면서 현재 29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는 진에어 종목이 현재 2.95% 빠지게 되면서 현재 2만 8천 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한 이후에 0.7%가량 상승률로 마감이 되기는 했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2% 넘게 주가가 밀려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종목으로는 현재 페노션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4.04% 상승하게 되면서 오늘 나흘 만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5,92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역시 상승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로는 세계 1위의 CMO 생산 능력을 가졌고 이 저평가가 됐다라는 이 증권사 분석이 나와주게 되면서 오늘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97% 오르게 되면서 34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살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역시 오늘 업종별로 분위기가 반은 상승하고 반은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섬유 의료업종의 상승률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코데스 컴바이드 10% 넘게 상승하게 되면서 오늘 섬유 의료업종 강한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98% 강세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유통업종도 현재 2.29%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금속업종과 제약업종도 모두 1% 넘는 강한 상승률 현재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으로는 출판 매체 업종이 현재 탄력이 제한적인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41% 밀려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소프트웨어 업종 그리고 인터넷 업종과 통신 서비스 업종까지도 모두 현재 하락권에서 움직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럼 코스닥 시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업종의 상승률 눈에 띄고 있는 가운데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2% 넘는 상승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55% 오르게 되면서 현재는 20만 원 선 다시 한번 터치를 했고요. 20만 1,1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1.48% 빠지고 있고요. 오늘은 43만 9,4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또한 코미팜 종목, 이 종목은 1% 넘는 상승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23% 오르게 되면서 현재는 37,050원 선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셀트리온 제약 종목이 강한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7.11%나 오름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63,2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역시 이 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강한 상승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엔터 업종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SM 종목이 가장 높은 상승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2.45% 상승하게 되면서 35,600원 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현재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는 안랩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랩 같은 경우는 오늘 2.16% 밀려나고 있고요. 49,9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3BNT 종목이 오늘 5%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현재 계속해서 6% 가까이 빠지게 되면서 현재는 28,75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종목과 업종별 분위기 더 자세하게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투자자별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수급 동향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주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55억 원가량 물량 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매도 흐름입니다. 131억 원 물량 덜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기관 측에서는 10거래일 만에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209억 원 정도 오늘 출발 구간에서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87억 원 정도 6거래일 연속 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이 6거래일 연속 매도를 보여주면서 60억 원가량 물량 덜고 있고 외국인도 30억 원 가까이 물량 더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입니다. 개인이 917계약 물량 더는 반면 외국인이 344계약 그리고 기관이 641계약 정도 매수 우위를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구간에서 주요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이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한번 살펴보셨고요. 계속해서 종목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DB금융투자에서 리포트 나왔고요. 종목으로는 하나금융지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종목 2017년도 4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에 시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가 보유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주식을 가급적 올해 내로 매각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에 대해서도 기존 언급과 같이 점진적인 상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은행 대출은 꾸준히 성장했고 LCR 규제 강화라는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 상승에 따라 순이자 마진 NIM은 긍정적인 모습을 유지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450만 주를 보유하고 있던 SK하이닉스의 주식은 최근 매매 동향을 보면 상당한 금액이 매각됐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량 매각될 경우 2천억 원 이상의 매각 이익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입니다. 또 하나금융은 환율 변동에 따라 분기순이익이 변동하는데 현재와 같이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은행권의 인원 효율화 작업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올해에도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지에 따라서 상당한 비용이 계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율 인상으로 대형은행들의 이익은 2017년에는 1% 내외, 그리고 2018년 이후에는 3% 정도의 이익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추정치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는 은행업종 전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금융의 SK하이닉스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4분기 실적과 관련된 전망치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에서는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일단 이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배당 성향의 상향 없이도 2017년도 배당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배당 성향의 소폭 상향과 이에 따른 이 DPS 연간이 1,600원, 그리고 기말에는 1,300원을 전망한다고 하는데요. 더불어서 2018년도에도 무난한 이익 증가가 전망된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오늘 리포트에서는 내놨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도 67,000원으로 잡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만나본 하나금융지주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오늘장 흐름까지 이어서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현재 주가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나금융지주 오늘 출발가는 0.32%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 시각에는 0.32%로 하락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원가량 물량 빠지게 되면서 46,85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금융지주의 현재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SK증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SK네트워크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오버행이 종료가 됐고 오랜 주가 하락을 끝낼 때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었던 오버행이 해소가 되면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 추가적인 매물 압력이 없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이다라는 먼저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오버행과 관련된 이슈 사항 먼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간 동안 지속돼 왔었던 은행권 지분 매도가 2017년을 끝으로 모두 끝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채권단의 출자 전환으로 은행권의 지분이 보유하게 됐다고 합니다. 2007년 워크아웃 종료 시 채권단의 지분은 47.45%로 산업과 신한, 하나와 수출입, 우리은행 등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은행권이 순차적으로 지분을 매도하면서 대부분의 채권단이 매도를 완료하고 2016년 말에는 신한은행의 지분 4.5%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한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4.5%는 최근까지의 은행권 매도 규모를 고려해 본다면 모두 매각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2017년 은행권 매도 물량이 12,070만 주를 상회하고 순매도 규모 역시 1,170만 주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추가적인 매물 압력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 말에 인수했던 SK매직의 성장이 눈에 띄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분기 기준으로 2위권에서 쿠쿠전자의 계정수를 앞섰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정 순증의 관점에서는 SK매직의 속도는 경쟁사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에 T 멤버십 할인과 같은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함께 2018년 SK매직의 높은 계정 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리포트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SK매직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오버행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짚어봤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렌터카 사업과 관련된 실적 전망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 SK네트워크스의 렌터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운행 대수 측면에서도 속도 조절에 진입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업계의 전반적인 경쟁 완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렌터카 부분의 이 SK네트워크스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018년도부터는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중고차 매각은 렌터카 부분의 영업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 역시 한 단계 높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또한 2017년도 9,200대 수준으로 추정이 되는 중고차 매각 규모는 2018년도에는 14,000대, 2019년도에는 17,000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리포트에서는 마지막으로 SK네트워크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1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SK네트워크스 오버행 이슈를 끝내고 과연 주가 하락 또한 끝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종목도 이어서 오늘 흐름까지 한번 체크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쳐왔었던 SK네트워크스 종목입니다. 오늘장 출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 9시 33분 구간에서는 0.31% 정도 약보합권에서 하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원가량 밀리면서 6,400원 선에서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SK하이닉스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삼성증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신세계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 종목은 빠질 것이 없는 팔방미인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리포트에서는 유통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를 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면세점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세계의 면세점 실적과 함께 투자자들의 가치 평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소공동 면세점은 2017년에는 1조 1천억 원, 그리고 2018년에는 매출액 1조 7천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 아울러서 올해 말쯤으로 시기가 예상되고 있는 조선호텔 면세점 영업 양수로 인해서 5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정도, 그리고 2018년 말로 예상되는 강남정 영업 개시 효과로 매출 3천억 원까지 감안해 본다면 2020년까지는 매출액이 3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장기적으로 영업이익률은 3%에서 5%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먼저 면세점 사업부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백화점 부문과 관련된 실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이 본업인 백화점 산업이 2018년도에도 역시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지만 이 소비 경기 회복을 전제로 3%대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세계는 백화점 업체 중에 성장에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는데요. 탁월한 입지와 더불어서 시설을 내세우면서 서울 강남점과 부산 센텀점 그리고 대구점을 주축으로 거점 점포 1위 사업자로 자리매김하며 이 백화점 3사 중 유일하게 점유율을 그동안 높여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2조 7천억 원이고 이 SOTP 관점에서 봤을 때 면세점의 성장성 그리고 백화점의 현금 창출 능력과 더불어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삼성생명 등 이 보유 지분 가치 대비 여전히 절대 저평가 수준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또 내년도 PER이 13배 수준으로 향후 이익 기여도가 높아질 면세점에 대한 시장 밸류에이션 대비 매우 저평가된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면세점 실적 같은 경우에는 조선호텔 사업부 인수와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증가를 통해서 상향 조정될 여지가 크다고 하고요. 더불어서 호텔 신라와 비교를 감안해봤을 때 이 SOTP 밸류에이션 평가액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투자액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36만 원을 제시를 했고요. 특히 대형 유통주내에서 탑픽 종목으로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렇다면 세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신세계도 오늘 흐름까지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현재 오늘 오전장 주가 차트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세계 종목 0.53% 정도의 낙폭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주가 1,500원 가까이 밀리면서 28만 5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신세계 종목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하이투자증권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진에어 종목입니다. 네,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춘 하이브리드 LCC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을 마쳤는데요. 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소형기와 함께 중대형기 항공기를 모두 보유한 하이브리드 LCC 항공사로 한진그룹의 저비용 항공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지원을 받으면서 사업 초기부터 탄탄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으며 또 이에 따라서 일드가 다소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수준의 탑승률을 시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대형기를 운항하는 점도 강점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진에어의 운항 슬롯이 부족한 노선에 좌석수가 소형 항공기 대비 2배 이상인 중대형기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진에어는 황금 노선에서 경쟁사들보다 더 큰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비수기의 중대형기 운항 노선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 요인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진에어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오늘 리포트의 평가를 먼저 확인해 드렸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비용 절감과 함께 부가 매출과 관련된 이야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에어는 2018년도부터 신규 PSS를 도입하게 되면서 비용 절감과 그리고 부가 매출 증가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진에어는 기존의 FSC에 적용이 되던 PSS를 일부 변경하면서 사용을 했는데 이 시스템은 2018년도부터 LCC 전용 시스템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진에어는 연간 약 1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또한 LCC 전용 시스템 도입으로 부가 서비스 판매가 쉬워지게 되면서 부가 매출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진에어는 상장으로 유입되는 현금을 신규 기재 도입에 투입을 하게 되면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상장으로 인해서 2019년도에도 부채 비율이 200% 초반대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타겟 PER 같은 경우에는 13배로 글로벌 LCC 업체들의 2018년도 예상 평균 PER로 이 국내 선두의 LCC에 있는 이 진에어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까지 오늘 리포트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에어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37,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게시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대형 LCC로서 입지를 계속해서 가져가게 될지 한번 진에어 종목도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 종목도 오늘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상장 첫날에는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던 진에어 종목이었습니다. 오늘장 가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3.13% 정도 낙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900원가량 조정받으면서 현재가는 27,950원 선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진에어 종목의 현재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 리포트 한번 살펴보셨고요. 이어서는 개장 특징주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개장한 지도 4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장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 특징주들 뭐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시장의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가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8% 넘게 상승하며 52,6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전거래일 대비해서도 3,900원의 강세 보이는 모습입니다. 최근 인수합병으로 생산 능력이 개선됐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치는 양상인데요.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는 세포 성장 활성제를 이용해 힐러를 생산하는 재생의료 기업입니다. 신영증권은 최근 이 회사가 보톡스 전문 기업 바이오 C&D 지분 50%가량을 약 313억 원에 인수한 것이 매출 증가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바이오 C&D는 연간 240만 바이알 규모의 생산 공장을 완공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승인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메디톡스 1공장이 120만 바이알, 휴젤 1공장이 72만 바이알로 각각 연간 매출 약 600억 원과 300억 원을 버는 만큼 바이오 C&D의 캐파는 충분하다고 짚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 초반 약세 띄었던 종목도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인데요. LG 디스플레이가 LCD 업황 약화에 따른 실적 부진 우려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이 시각은 현재 상승으로 전환하면서 약간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50원 상승한 29,7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한화투자증권 측은 LCD 패널 산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동사의 실적 역시 급격히 악화되는 중이라고 짚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4분기 실적이 매출액 6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이 2,110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인 영업이익 3,430억 원을 크게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한화투자 측은 LCD 패널 산업이 예상보다 급격하게 악화됨에 따라 실적 개선 시기를 내다보는 것도 불투명해졌고 또 OLED 사업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매수를 추천하기는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내년 2분기 신규 OLED 공장인 E6의 양산 수율이 안정화되는 것이 확인된 후에 매수해도 늦지 않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종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웹젠인데요. 게임주인 웹젠이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신작인 기적 뮤 각성과 아크로드 어웨이크의 출시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웹젠 오늘 갭상승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전일 대비 3,000원 상승한 3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작 흥행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이 매수세로 작용하는 양상인데요. 웹젠은 내일인 12일 모바일 MMORPG 아크로드 어웨이크를 정식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지난 금요일인 8일 기준 사전 예약자가 45만 명을 넘어서며 흥행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기정뮤 각성의 출시도 임박을 했는데요.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연간 평균 일매출액이 10억 원, 로열티 수수료를 5%로 가정할 때 예상 연간 이익이 183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01년 출시한 뮤 온라인으로 생성된 뮤의 직접 제작권 파워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네, 신작 흥행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웹젠 종목 현재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3,000원 상승하며 31,75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에는 장 초반 상한가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암리스가 최대 주주가 변경되고 또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뛰어든다는 평가에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에 직행했습니다. 이 시각 주가 흐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암리스 여전히 상한가에 들어 있습니다. 전일 대비 1,670원 상승하며 7,260원대의 매물대 형성되고 있는데요. 암리스는 오늘 개장 전 플루스 홀딩스를 대상으로 3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폴라리스 바이오조합 1호 등을 대상으로 42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도 발행합니다. 암리스는 725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또 동사는 이와 함께 사명을 폴루스 바이오팜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루스는 바이오시밀러 전문 기업으로 단백질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특징주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등락률 높은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작의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네, 이 시각 상한가에 들어있는 암리스 제외하면 동부제철과 금호타이어 등이 상승세 가파릅니다.
이 시각 동부제철은 19.9% 상승하며 8,42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상한가에 들면서 9,120원대 매물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금호타이어 보겠습니다. 역시 두 자릿수대 상승 기록 중인데요. 전일 대비 16.9% 575원 상승하며 3,9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BGF 리테일입니다. 분할 재상장 후 이틀째 상한가에 근처에 다가서고 있는데요. 오늘 전일 대비 14.18% 상승하며 22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은 19만 4천원에 거래 종료되면서 역시나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흥하해운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95원 상승하며 91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래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BGF가 오늘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8,550원 하락한 2만 원 선의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분할 재상장된 이후 이틀째 하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분할 후 재상장한 두 회사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연테크도 하락폭이 큽니다. 전일 대비 10% 하락하며 58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화 PNC가 25% 넘게 상승하면서 급등 장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625원 상승하며 2,990원대의 매물 형성하고 있고요. 오늘 상한가 근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또 의료업체인 코데즈 컴바인 역시나 거래량이 활발합니다. 전일 대비 19.5% 뛰면서 3,4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하락률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I 종목이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한일진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일진공 종목 25% 하락한 2,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도 20% 넘게 급락 중인데요. 전일 대비 525원 하락하며 1,870원대의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특징주와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리포트 점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IBK투자증권 리포트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시장 방향에 대한 고민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 주춤했던 우리 시장이 과연 12월 달이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산타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어떤 내용 들어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의 조정과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정이 아닌 하락장에 진입한 것이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11월 말 대비 0.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시작된 시점이었던 11월 23일 이후부터는 12거래일 동안 3%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코스피의 하락을 주도했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12거래일 동안 2거래일을 제외한 10거래일을 확인해 본다면 순매도세를 외국인은 보여왔으며 그 금액은 2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매도세가 바이코리아의 신호가 되는 것인지 시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IBK투자증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두 가지 고민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외국인은 원화 강세로 차익 실현 시점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때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은 이 매도의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세제 개편안 통과 시 IT 업종은 이 수혜를 적게 볼 것이라는 분석 역시 최근 들어서 IT 업종의 약세를 이끌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한 코스피가 11월 달에 고점을 기록할 때 전기전자와 의약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은 약세를 보여왔으며 대형주 역시 10% 이상 하락한 기업이 약 30%에 달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대형주가 하락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렇게 이벤트들에 따라서 개별 종목의 변동성 확대가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펀더멘털의 훼손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조금씩 더욱더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다만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업종과 종목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은 시장 흐름에 대한 고민을 안겨준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의 시장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1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